예, 뉴스탑10이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이제부터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지난 1년여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놓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도 그런데 추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뒷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임식의 핵심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주신 박상기 전 장관님, 조국 전 장관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자화자찬, 일명 추화자찬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핵심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특히 영원한 개혁이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도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기조를 후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발언으로도 들렸고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거리를 낳았던 추미애 장관식 검찰개혁, 그러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많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죠. 그 이전 사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정배 전 장관이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정도였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이나 또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사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게 쪼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게 되면서 법원에 의해서 그 징계 청구의 효력이 정지되는 그런 일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검찰 개혁을 한 것이고 저항이 셌다. 하지만 그 저항을 결국 이겨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 외에도 자신의 어떤 이 수사 개입,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검찰의 나쁜 관행을 바꾸는 부분들, 그리고 법무부를 정상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점만 쭉 나열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추윤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국면에서 많은 피로감을 나타냈고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의 이 징계 요청이 1차적으로는 거부를 당했고요. 또 한 가지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켰던 그런 사건들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입장과 다른 식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앞서 최강욱 의원 사례 같은 경우도 최강욱 의원 기소를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지만 실제로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돌이켜본다면 떠나는 마당에 물론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 성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표명하는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다면 자화자찬이다, 추화자찬이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은 안 들었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퇴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 전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이임식 이후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추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을 감쌌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의 진행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무슨 자녀의 학교 입학을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어떤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그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경진은 어제 조 전 장관 관련해서 추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임식 끝나고 5분 정도 지지자들 앞에서 조 전 장관 얘기를 할 때 가족까지 수모당하는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 일단 1심이긴 하지만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그냥 호의를 가지고 저걸 평을 해드린다면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사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저게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사리가 좀 부족했다. 뭐 이 정도가 좀 호의를 가진 판단인 것 같고요. 그게 호의를 가진 네, 판단입니까? 큰 틀에서 좀 더 그냥 약간만 뭐 더 하면 뭐랄까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이 과거 결국은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을 필요해서 민주당 전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것 때문에 거기서 검찰에 대한 원한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 이런 어떤 관점들이 형성이 된 건데 네. 검찰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이거를 특정 정파를 깨부시고 어떻게 보면 죽이기 위해서 어거지로 검찰 권능을 행사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기 위한 수사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사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전체가 민주당 전체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이게 증폭해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을 가지고 과정 속에서 보면 오늘 당장에 최강욱 대표 지금 유죄 났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전쯤에서 정진심 교수 결국은 법정 구속 돼가지고 지금 교수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달 1심에서요. 네. 조국 씨 뭐 오촌 동생이나 이런 분들 다 실형 선고되고 조국 씨 친동생도 다 실형 선고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수사할 만한 사건 수사했고 예. 기소할 것 기소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 이분들이 그런 잘못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해 넣으니까 이게 국론이 쫙 분열이 되고 나라 전체가 정신적으로 내전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나마 최근에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오른 것은 뭐냐면 그나마 대통령께서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얘기를 기자회견 때 하니까 국민들이 조금 마음이 풀린 거예요. 아,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구나.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장관을 하셨고 퇴임하시는 분이 아예 안명수 총리도 그게 최소한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아무 이견 없이 그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을 했고 나머지 9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법관이 다수가 일치를 해가지고 그 12억에 대해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온갖 고초를 겪으셨다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린다면 결국은 평가,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김경진 의원님이 뭐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일부 표현에 대해서 좀 센 발언들이 있어서 저희도 뭐 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일 제가 볼 때는 제 말이 객관적인 상황에 맞는 얘기일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그 센 발언들 좀 많이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본인도 뭐 자화자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제로 여당 중진들도 물러난 추 전 장관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처럼 이렇게 확실한 어떤 신념과 이 뚝심이 있어서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의 자제 휴가 문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달 동안 장관을 흔들어댔거든요. 검찰이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떤 많은 그런 공격을 하고 압박을 했는데 그래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1단계를 완료했다. 저 홍 의원의 말 말고도 오늘 그러니까 본인들 SNS 박영선 전 장관은 줄탁동식 그러니까 안팎이 다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고마워요 추미애. 일단 여기는 표현 헌사라고 했는데 추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1년 임기를 마치고 떠났으니까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퇴임사에서 21번 검찰개혁을 얘기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그 검찰개혁 1단계를 완료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꿔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연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간 건가요?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권력기관 개편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 둘째 검경수사권 조정, 세 번째 대공수사권 이전.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개선인지 개혁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약간 적신호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게 공식 명칭이고 그야말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민주당 대표와 공수처장이 만나가지고 협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공수처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할지 우리는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은 최근에 이용구 차관 사건이라든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박우순 전 시장 사건이라든지 볼 때 과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질 만한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그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죠. 마지막으로 대공수사권 이전은 이 정부도 자신이 없으니까 3년 뒤로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볼 때 권력기관 개편이 있었지만 그것이 개혁인지 또는 개선인지 아니면 개악인지 이거는 뭐 판단하기가 지금 굉장히 이를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적어도 이 세 가지 개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한 일이 없어요. 전 장관들이나 의회에서 한 거고, 다만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했던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인데, 그건 우리가 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 개악, 검찰 장악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겠죠. 김관욱 교수님. 여기 퇴임하는 윤 총장보다 한 기수 연수원 선배인 이종근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 물러나는 것과 좀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 누굴 좀 비판한 겁니까? 말이 극단화가 돼서 이제는 온갖 사회, 지금 퇴임하는 검사의 입에서도 불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이가 검찰개혁을 핑계로 대는 사람은 누군가요?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특정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검찰개혁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독점적 권력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재가동시키는, 재입법화하고 재제도화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잠시만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잘 작동됐고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없이 작동됐다 그러면 이것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만큼 동의했겠느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정부가 출범하기도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1호 공약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독점되느냐. 자,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건 전 세계 이 국가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이런 장면. 그리고 우리가 매 정권마다 부정부패가 발생을 하죠. 그럼 왜 그 사이에는 부정부패가 있는 걸 발견을 못하나요?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우니까 거기에 칼을 못 대죠. 거기다가 죽어갈 때는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왔던 것이 지금의 검찰이고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눠서 경쟁, 견제와 균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국민들이 이 개혁이라는 그것으로 재제도화된 이 부분을, 즉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법무부, 경찰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고 이걸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예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제가 잠깐만 반대편에 서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걸 검찰 개혁만 명분만 세워서 좀 적법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것도 검찰 개혁이면 다 된다. 뭐로 가도 검찰 개혁만 되면 된다. 이게 좀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퇴임하면서 남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일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1년 넘게 장관직에 있으면서 제도적인 어떤 개혁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냐라는 비판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었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났고 이제 이른바 추라인으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2년 전에 외압을 행사해서 막았느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돌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추가 수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아까 최강욱 대표 얘기할 때도 이성윤 지검장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예요, 장애차별왕님. 실제로 지금 검사도, 핵심 검사도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해서 불가피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그 당시 2019년에 안양시청에 있던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가 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면 그 당시에 안양시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뭔가 이 출입국 금지 관련해서 절차를 어긴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모 검사가 동부지검에 긴급 요청을 한 것, 그리고 그 당시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사후 승인을 한 것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발견했는데 계속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압박이 너무 거세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공익제보입니다. 지금 검찰은 그 공익제보를 토대로 해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검찰의 어떤 나쁜 케이스로 많이 되는 게 일선 현장의 검사들이 뭔가 문제점 발견해서 수사하려고 하는데 윗선에서 전화 한 통 딱 와서 덮어. 이랬을 때 덮어버리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보여줬던 나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원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는 2019년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출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출금시킨 거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덮으라는 그 강력한 외압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있었고 이 대검 반부패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름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조사의 단계들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이 참고인 조사를 한 그 당시 안양지청의 검사 A씨가 외압을 받았다. 그 당시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지만 반부패부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 줄기가 더 윗선으로 이성윤 지검장까지 그리고 더 그 위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권 관련 수사 얘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제에 앞으로 만나볼 다음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